첫 번째 할 것은 이제 디자인 패턴 중에 코맨드 패턴인데요. 그 윗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위키디피아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설명 가져왔고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위키디피아에 없어서 다른 데서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던가 하고요. 일단 좀 넘어가서 저희 좀 항상 저런 그 위키디피아나 이런 그 정의 이런 걸 보면은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걸 먼저 해보고 다시 결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약한 거는 사실 커맨드 패턴이라기보다는 커맨드 자체를 일단 정의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요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 요청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보통 이제 이런 요구사항을 받았을 때 우리가 코딩을 하면은 요청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로세스까지 그냥 하나의 코드에서 막 작업을 하게 되는, 일반적이라면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요청의 종류가 많아지고 유사한데 종류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코드가 다 하나에 뭉쳐 있고, 그래서 요청과 그 프로세스가 막 섞여 있는 그런 복잡한 과정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한 덩어리로 캡슐화해서 코맨드라는 이런 하나의 객체 안에 몰아넣고, 우리가 내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요청 받아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둬놓고, 단순하게 시스템을 바라봤을 때 항상 유리하진 않겠지만 유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때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코맨드 패턴이 되겠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제를 준비할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너무 단순하면 왜 굳이 이런 짓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그 소스 코드 예제에서 정말 괜찮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소스 코드 예제는 너무 복잡해서 처음 접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한 상태에서 이제 작성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하나씩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통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맨드 패턴 자체는 의미가 없고 이 예제에서만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예제는 어떤 거냐면은 그 그림판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림판 중에서도 이 위에 버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삼각형, 사각형, 뭐 동그라미가 이제 그려지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일단 그리는 뭔가의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다룰 것은 아니고, 그런 라이브러리가 이미 캔버스라는 라이브러리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클래스예요. 그래서 드로우 라인, 드로우 서클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이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나리오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적용하기 전 코드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쩔 때는 OOP나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요구사항이나 간단한 시스템, 간단한 예제에서는 왜 굳이 뭐 이렇게 간단한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지금 드로잉이라는 클래스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예제를 작성을 했는데,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어떤 요청이 들어오냐면은 삼각형, 사각형, 뭐 동그라미를 그려라. 뭐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요청의 이제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뭐 크기가 어떻게 되고 위치가 어떻게,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드로우 아이템이라는 파라미터를 받는 걸로 일단은 그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 이 받으면은 이제 스위치문을 통해서 이제 조건 분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오니까 각각의 요청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 분기를 통해서 코드가 이제 뭐 아이템에 이제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의 코드가 이제 트라이앵글이면은 이제 삼각형을 그리는 그런 코드들이 여기 쭉 나타나면 되겠고, 뭐 사각형 마찬가지고 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문제 없죠? 네. 아주 심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코멘트 패턴을 이제 적용한 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클래스는 이렇게 단순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코맨드라는 것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을 받을 때 요청 자체를 지금 따로 아까 전에 받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청과 이 요청을 받으면 이 요청마다 처리해야 될 프로세스를 하나로 묶어서 코맨드로 갖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그렇게 가져올 거예요. 만들어서. 그러면 나한테는 전달이 되면은 그 코맨드를 받아서 그냥 execute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로 작성되어 있는데 어떤 코맨드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타입에 따라서 알아서 내부적으로 다양성에 의해서 각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나눠서 작업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이게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고 위를 이제 상위 층이라고 불렀을 때 이 상위 계층이 어떤 요구사항이 변했을 때 코드가 변하면 이 전체가 다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 코드는 사실은 요구사항이 변해도 달라질 게 없죠. 그리고 이제 드로잉 뭐 다른 얘가 하고 있는 일들도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달라지거나 뭐 변경 영향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별 모양 그리기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드로잉이 달라져서 드로잉에 연결된 밑에 하위 객체들에게 이 변경 사항이 전파될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맨드 패턴은 아까도 했지만 이제 요청과 프로세스를 하나로 묶었어요. 묶어야 되는데 묶다 보니까 이제 다른 다양한 이제 앞으로 그 코맨드 요청들이 생길 거잖아요. 뭐 이미 요청은 다양한 요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코맨드도 여러 개가 생길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사용할 거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커맨드라는 인터페이스가 execute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전에 봤던 코드에서 이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execute만 실행시키면은 내부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 드로잉이라는 아까 그 클래스는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execute만 알고 있으니까 걔만 실행할게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죠. 사실 여기 있는 코맨드는 필요가 없는데요. 보통은 이제 아까 전에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위키디피아에 있는 거 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왜 지금 버벅거렸냐면은 저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구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제 클래스 상속 익스텐드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예. 근데 한 단계 더 거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중복 코드가 있어갖고 예. 뭐가 필요하냐면은 어떤 중복 코드가 생기냐면은 여기 지금 이 코맨드를 생성할 때 코맨드 객체를 생성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전에 그리기 아까 캔버스 있잖아요. 예, 캔버스에 대한 의존성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드로우 아이템 아까 전에 이제 그 요청 자체도 하나로 묶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청 자체도 이제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거를 매번 그 각각 클래스에도 다 쓰기 귀찮아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중복 코드를 따로 떼내고 거기서 상속을 받고 또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제가 예제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코맨드 패턴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요청 사항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전에 삼각형 있었고 사각형 있었고 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조건 분기문에서 실제 그 프로세스들 어떻게 그릴 건지 각각 다 다르잖아요. 원이나 사각형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이 아이템의 그 뭐죠? 우리가 어디였어? 드로우 아이템 이 인자에서 이제 뭐 좌표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니까 그걸 통해서 그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문제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는 인보커에 해당되는 이제 드로잉 클래스가 있고 지금은 이제 코맨드까지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선가는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요청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고 지금 드로우 서클 버튼이 클릭되는 상황을 여기 언클릭이라고 해놨는데요. 상황을 이제 연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드로우 아이템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캔버스는 어딘가 하나 작성돼 있으면 되죠. 어차피 이 그림판이니까 거기 어디선가 전달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로우 아이템 그 생성한 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아니면 뭐 여기다가 파라미터 줄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맨드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어차피 이 인터페이스에서 그 구현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드로잉 아까 전에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드로잉 아이템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코맨드를 받게 돼 있으니까 이 드로잉 아이템이라는 메소드의 그 인자로 어디 갔어요? 이렇게 코맨드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위키디파에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코맨드를 묶을 때 일단은 그 코맨드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계속 생겨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양성으로 묶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방금 우리가 썼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 컨크리트 그 코맨드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현 상속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리시버는 이제 캔버스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코맨드가 독립적으로 실행하면은 상관없어요. 또 예제들이 참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코맨드 자체가 독립적이라면은 이런 시나리오가 또 필요가 없었는데 그 코맨드가 그 외부의 객체를 활용해서 대신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많죠. 지금 보면은 안 그러면은 너무 단순해서 지금처럼 막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얘가 의존적인 것들이 그 리시버만, 아까 전에 우리는 지금 리시버가 그 캔버스만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예.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전체, 얘네들 코맨드를 생성해주고 세팅해주는 그런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보커는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드로잉이라는 클래스, 실질적으로 코맨드를 실행시켜주는 놈. 그래서 코맨드를 생성하는 놈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코맨드를 전달받아서 실행해주는 놈이 있고.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그 드로잉 클래스가 단순히 하고 있는 일이 코맨드를 익스큐트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드로잉이 그것만 관리하지 않고 또 다른 전체 시나리오를, 드로잉 그 그림판이라는 거니까 그림판에 전체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파일로 저장한, 뭐 그것도 코맨드로 할 수도 있지만 뭐 스크롤링 한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그것들을 또 밑에 클래스 나눠주더라도 관장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코드가 점점 많아지고 프로세스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코맨드가 그 요청 그 종류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가둬 놓는 것이 훨씬 코드가 단순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유지 보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코맨드 패턴을 활용한 예제 중에서 그 제 기존 프로젝트에서 가장 이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항상 이 언두예요, 언두. 이 언두 부분이, 그러니까 언두 부분 밑에도 좀 자료가 있으니까 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커맨드 패턴을 사용하지 않고 언두를 쓴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기존의 코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좀 끔찍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도 컨트롤 Z 하면은 언두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구글 닥스나 이런 데 보시면은 히스토리가 이렇게 쭉 있어요. 히스토리 목록도 나오죠. 코맨드 패턴을 이용하면은 모든 요청이나 유저 인터페이스들이 코맨드 하나의 객체로 계속 쌓여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리스트를 관리하기 쉽죠. 리스트를 관리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나씩 또 맨 끝에 있는 큐죠. 어떻게 보면 맨 끝에 있는 것이 하나씩 꺼내서 언두를 계속 실행시켜가면서 다시 복원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두를 이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 보면은 드로잉 클래스에서 아까 전에 드로잉 아이템 하면은 그냥 커맨드 익스큐트만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모든 실행을 하면서 큐에다가 하나씩 쌓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컨트롤 Z를 외부에서 이제 그 핫키를 눌렀던 버튼을 눌러서 언두를 실행시키면 이 드로잉 클래스에 언두가 있어서 언두를 실행시키면은 뭐 일단은 그 큐가 비어 있으면 안 되죠. 네. 이렇게 표현한 거 이거 저기 느낌표 앞에 붙여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꼭 있었는데 저도 아는데 저는 이게 폴스가 딱 눈에 찍히는 게 훨씬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를 꺼내옵니다. 큐에서 비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코맨드에게 야 취소해줘 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전체 맥락을 내가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커맨드 패턴을 쓰지 않고 아까 전에 조건 분기문을 막 썼다면은 코드를 전체 맥락을 이해해서 그렇죠?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취소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 그릴 때하고 사각형 그릴 때 취소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봅시다. 네. 그러면 그 맥락을 다 이해하고 코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로잉 클래스라는 게 자기가 하나 그 아닌 다른 객체들이 하는 지금 우리 객체를 나눴을 때 하는 일의 내부까지 다 일일이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나는 구체적인 건 몰라도 돼. 전체적인 시나리오, 전체적인 흐름 이것만 이해하고 있고 그것만 컨트롤하면 되는 거죠. 취소해줘라고 요청을 하면은 내부 클래스들이 알아서 자기의 컨텍스트,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 문맥에 맞게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가 됐고요. Q 하나 추가하고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커맨드 클래스들이 조금 변화를 해야 되겠죠. 인터페이스에서도 언두가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언두가 추가돼야 되고 뭐 다 안 그리고 하나만 일단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심플하게 지금 하는 상황인데 이전 화면을 그러니까 익스큐트 할 때 이전 화면을 저장해 놓고 그리고 언두를 하면은 이전 화면을 복원하는 뭐 이런 간단한 방식도 가능할 거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간단한 예를 들어 이전 화면의 메모리가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가 그린 부분만 뭐 이렇게 싹 다시 이렇게 뭐 처리. 근데 사실은 위에 같이 그려져 있으면 골 때리는데 만약에 겹치는 곳이 없으면 가능하죠. 배경으로 다시 이렇게 그려주면 되니까. 배경으로 다시 삼각형 그리면 되겠죠. 근데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언두가 각각 프로세스마다 다를 수도 있고 각각 모든 요청이 언두가 똑같을 수도 있죠. 지금 이 시나리오는 언두가 모든 요청이 다 똑같은 시나리오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언두 프로세스를 신경 쓰지 않고 밖에서 요청할 수 있는 이게 커맨드 패턴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는 가장 매력적인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커맨드 패턴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 객체가 이 코멘트를 이제 생성을 해서 인보커에게 그냥 전달만 해주면 그럼 인보커는 이 코맨드의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execute만 실행해주면 되고 이 코맨드는 사실은 뭔가는 그 외부적인 요소가 그 의존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 코맨드가 스피커에 소리 내라 그러는데 그 스피커 소리 내는 게 밖에 객체 필요 없고 그냥 코맨드 안에서 다 생성해도 된다. 영향성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제 그 모든 요청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의존성을 갖고 의존해야 되는 그런 객체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걔네들은 이제 리시버라고 불러서 걔네들을 활용해서 코맨드가 뭔가 작업을 하면서 얘한테 영향을 주겠죠. 워드 프로세서라면은 이 화면 그 워드 프로세서 에디터 화면인데 코맨드 객체는 에디터 화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디터 화면에 있는 텍스트 내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코맨드에서 그렇게 영향을 주는 액팅을 하는 그런 대상이 리시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것을 이제 코맨드 패턴이라고 합니다.